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땐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고모님 이야기예요. 65세가 넘고 소득도 없고 혼자 사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초연금은 받겠지 했죠. 그런데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통장에 잠깐 찍힌 2,300만 원 이체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그 돈은 아들이 잠깐 맡겨둔 돈이었어요. 집 계약 전에 잠시 보관해달라고 해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인출된 돈이었죠. 그런데 제도는 그걸 본인 자산으로 판단했습니다. 고모님은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셨고, 신청할 때도 그냥 평소처럼 통장을 제출하셨던 거예요. 저는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연구해온 박사 정혜석입니다. 이런 억울한 사례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받을 자격이 충분한 분들이 몰라서 잠깐이라서 탈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기초연금이라는 게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핵심을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무원도 바쁘고 서류만 받아서 처리하다 보니 이런 디테일까지 챙겨주기 어렵죠. 그래서 결국 신청자 본인이 알아야 합니다. 2025년에는 기준도 바뀌었고 금액도 올랐어요.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들 중에 올해는 받을 수 있는 분들도 꽤 됩니다. 하지만 그걸 모르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연구실에서 정리해둔 2025년 최신 기초연금 기준과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를 한눈에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찾아와서 주지 않아요. 하지만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매달 30만 원이 넘는 돈이 평생 들어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단 한 분이라도 억울하게 탈락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내용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고모님처럼 억울한 경우 한둘이 아닙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70세 박정자님도 그랬어요. 나는 아무 소득이 없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하시면서 찾아오셨죠. 자세히 보니 예전에 적금 깨서 잠깐 넣어둔 3천만 원이 금융자산으로 잡혔더군요. 박정자님은 그 돈은 내 돈도 아니고 잠깐 들른 돈인데 하셨지만 기초연금은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통장에 찍힌 기록, 그게 전부예요. 누구 돈인지 왜 들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순간에 통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산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제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너무 기계적으로 작동하다 보니 실제 생활과는 동떨어진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68세 김영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전세 보증금 때문에 탈락하셨어요. 1억 6천만 원짜리 전세에 사시는데 그게 소득으로 환산되면서 기준을 초과해버린 거죠. 본인은 그냥 살 집이 필요해서 전세 들어간 건데 그게 자산으로 잡힌다는 걸 상상도 못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통장 하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전세 계약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준비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뒤에 나올 통장 관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떤 기준이 바뀌었고 왜 탈락자가 생기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바뀐 기준부터 말씀드릴게요. 2025년 기준 월 최대 연금액은 34만 2,510원입니다. 작년보다 꽤 올랐죠. 단독 가구 월소득 인정액은 228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예요. 이 기준이 작년보다 15만 원 정도 높아져서 작년 탈락자 중 일부는 올해 다시 신청 가능하다는 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내용입니다.
실제로 69세 김성남님은 작년에 기준 초과로 탈락했지만 올해 기준 상향으로 다시 수급에 성공하셨어요. 이분은 제가 직접 상담했던 분인데 작년에는 월소득 인정액이 215만 원이어서 딱 걸렸거든요. 그런데 올해 기준이 228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합산표를 꼭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해요. 특히 작년에 탈락 통보받으신 분들은 올해 다시 도전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 1만 원만 초과해도 탈락된다는 점이에요. 227만 원이면 통과, 229만 원이면 탈락. 이렇게 칼같이 잘립니다. 혹시 작년에 탈락 통보받으셨다면 올해 다시 확인해 보셨나요? 정말 아까운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로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에요.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소득이 없는데 왜 탈락하는가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예금 1억 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공제 2천만 원을 빼고 남은 8천만 원의 4%를 연 12개월로 나눠서 월 26만 6천 원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아도 통장에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 소득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72세 조미선님은 예금 9천만 원 때문에 월소득 인정액이 초과되어 연금이 전액 중단됐습니다. 이분은 정말 억울해하셨어요. 그 돈은 평생 모은 돈인데 그걸 쓰지도 않고 그냥 통장에 넣어뒀을 뿐인데 그게 소득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금은 가능하면 분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통장에 다 모아두지 마시고 여러 계좌로 나눠서 관리하세요. 그리고 입출금 내역을 생활비 목적으로 명확히 해두시는 게 중요해요. 자녀가 넣은 돈이라도 설명이 안 되면 본인 자산으로 봅니다. 여러분의 통장은 혹시 한 계좌로 다 모여있지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전세 보증금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 보증금도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걸 모르세요. 이게 정말 큰 변수가 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그 초과액을 4%로 환산합니다. 같은 1억 6천 전세라도 지역별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서울에 사시는 분이라면 1억 3,500만 원을 빼고 2,500만 원만 계산하지만 농어촌에 사시는 분이라면 7,250만 원을 빼고 8,750만 원을 계산하거든요. 이 차이가 엄청나죠. 74세 이춘자님은 전세 1억 6천만 원 때문에 월 53만 원 소득으로 계산돼 탈락하셨습니다. 이분은 농어촌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공제 금액이 적다 보니까 환산 소득이 크게 잡힌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였죠. 그래서 전세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면 지출이 생겨서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내면 그게 지출로 인정되거든요. 물론 계약서와 이체 기록이 있어야 인정되니까 그 부분은 꼭 챙기셔야 해요. 혹시 전세금이 높게 잡혀있진 않으신가요? 만약 기준을 초과할 것 같다면 월세 전환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예요. 네 번째는 보험해약금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함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보험을 정리하잖아요. 그런데 보험해약 시 환급금은 일시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이게 큰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 2천만 원 해약금을 받으면 월 약 80만 원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 번만 받는 돈인데 제도상으로는 매달 소득이 있는 것처럼 계산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그렇게 작동합니다. 68세 박명자님은 저축성 보험해약으로 연금이 끊겼습니다. 이분은 보험료가 부담돼서 해약했는데 그 해약금 때문에 오히려 연금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보험을 해약하실 때는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꼭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해약금이 크면 소득 인정액이 급등하거든요. 특히 기초연금 신청 직전에 보험 해약하시면 정말 위험해요. 혹시 최근에 보험 해약하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게 소득으로 어떻게 잡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네 번째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섯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신청하지 않으면 100% 탈락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하세요.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작년 신규 대상자의 23%가 신청 누락으로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은 거예요. 70세 김현옥님은 신청하지 않아 3년간 미수령했고 총 1,200만 원 손실을 봤습니다. 이분은 자격이 되는지 몰라서 신청을 안 하셨대요. 주변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아예 시도도 안 해보신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서류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서류 누락인데 통장 사본이나 보험료 내역 같은 걸 빠뜨리면 탈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신청만 안 하고 기다리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예요.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주는 게 아니라 신청일부터 지급되거든요. 이렇게 5가지만 확인해도 탈락 위험은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도가 아닌 준비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 합산 구조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세요. 기초연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계산됩니다. 본인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배우자 소득도 반드시 합산해요. 예를 들어 남편은 소득이 없어도 부인이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소득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공동 자산표를 작성해서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만 계산하다가 나중에 배우자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혹시 배우자 소득까지 확인하셨나요? 만약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함께 앉아서 계산해 보세요.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준비 단계예요. 두 번째는 금융자산 5년 내 거래 기록 관리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기초연금 심사할 때는 최근 5년 거래까지 다 봅니다. 그래서 급격한 자산 이동이 있으면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신청 직전에 갑자기 큰 돈을 인출했다가 다시 넣었다가 하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예금이나 적금은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5년 전 거래 내역 기억나시나요? 만약 기억이 안 나신다면 통장 거래 내역을 미리 뽑아서 확인해 보세요.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는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하 유지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고급차로 분류돼서 전액 재산에 포함됩니다. 감가상각 없이 시세 그대로 들어가요. 차량 시세는 주기적으로 변하니까 확인하셔야 해요. 예전에는 4천만 원 이하였는데 중고차 시장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초과할 수도 있거든요. 차량 교체하실 때는 중고차 시세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내 차 현재 시세 알고 계신가요? 모르신다면 중고차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생각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 4천만 원을 넘는다면 차량 교체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세 번째 준비 사항이에요. 네 번째는 사업자 등록 반드시 폐업 처리하는 겁니다. 예전에 사업하시다가 지금은 안 하시는 분들 중에 폐업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이 살아있으면 추정소득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소득이 없어도 제도상으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꼭 하셔야 해요. 이거 안 하고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혹시 사업자 등록증이 남아있지 않나요? 만약 있다면 당장 폐업 처리하세요. 실제 소득이 없다면 즉시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네 번째로 챙기셔야 할 부분이에요. 다섯 번째는 자녀명의 통장 사용 자제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 통장 명의가 자녀라고 해도 실제로 부모님이 쓰시면 부모님 자산으로 봅니다. 사용권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입출금 주체가 부모면 본인 자산으로 계산돼요. 그래서 생활비 계좌와 자녀 지원금 계좌는 분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섞어서 쓰면 나중에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자녀 이름 통장, 누가 실제로 쓰고 계신가요?
만약 부모님이 쓰고 계시다면 그건 부모님 자산이에요. 이 부분 꼭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5번째이자 마지막 준비 단계예요. 이 5가지는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씩만 챙기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숫자의 해석 싸움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모르면 탈락하고 알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몇 년치 연금이 날아갑니다. 월 34만 원이면 연 400만 원이 넘어요. 3년이면 1200만 원, 5년이면 2000만 원입니다. 이게 그냥 증발하는 거예요. 정말 아까운 일이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매달 30만 원이 넘는 돈이 평생 보장됩니다.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85세까지만 계산해도 20년이에요. 20년이면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게 바로 준비와 무준비의 차이예요. 그럼 오늘 당장 하실 한 가지는 뭘까요? 바로 내 통장 구조부터 점검하기입니다. 어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최근 5년간 큰 돈이 오간 적은 없는지, 자녀명의 통장을 쓰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입출금 내역만 바로잡아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통장 정리만 했는데 탈락해서 수급으로 바뀐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만큼 통장 관리가 중요해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건 혜택이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평생 세금 내고 사회에 기여하신 분들이 받는 당연한 권리예요. 신청하지 않으면 100% 탈락이지만 지금 준비하면 100% 기회입니다. 준비는 어렵지 않아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만 챙기시면 됩니다. 통장 정리하고, 차량 시세 확인하고, 사업자 폐업하고, 배우자 소득 합산해서 계산하고, 자녀 명의 통장 정리하기. 이것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주변 분들한테도 꼭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기초연금 못 받는 분들 중에 자격이 되는데 계속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외에 받을 수 있는 노후제도 TOP3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초연금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제도들도 함께 챙기면 월 5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 숨어있는 제도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 장기요양보험,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생활비 부담이 정말 많이 줄어들어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런 내용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 관리 관련해서 궁금한 점, 본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부분 뭐든지 편하게 물어보세요.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꼭 댓글 남겨주세요. 억울하게 탈락했던 경험, 다시 신청해서 성공한 사례, 통장 정리로 수급 자격을 얻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기초연금 꼭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 제대로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오늘 영상 내용 꼭 실천해 보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